제곱근에 덧셈과 뺄셈으로 등장하는데요. 더하고 빼고 하는 거 못하면 큰일 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유리수, 무리수인데 왜 유리수라고 하죠? 세 유리수 L, M, N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큰 그러한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무리수끼리 더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덧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덧셈은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나간답니다. 흔히들 우리가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2x 더하기 3x는 옳지 5x.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M 루트 A라고 하는 건 루트 A를 M번 더한 거죠. 그것이 뭐 꼭 가리켜서 뭐 정수나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분의 1 루트 A가 됐다고 하더라도 mx 더하기 nx를 구하라 그런다면 m 플러스 nx 되죠. 결국 이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끼리 유리수 부분끼리 더해서 m 플러스 n 그것에 대한 루트 a 마치 모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더하는 것과 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덧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2가 있었다. 이것을 계산하라 그랬더니 덧셈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선생님 2하고 3하고 더하면 5고요. 3하고 2하고 더하면 5예요. 그래서 5 루트 5 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루트 3과 루트 2는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다른 수예요. 마치 문자로 생각한다면 2x 더하기 3y와도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다항식을 봤을 때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5 더하기 x 더하기 y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더라. 그러면 이런 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3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3 루트 2와 루트 2를 더했다라고 한다면 3x와 x를 더했다고 한다면 얼마 x? 옳지 4x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도 어떻게 정리한다?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요? 그래요. 바로 4 루트 2로서 마치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 덧셈을 하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뺄셈은요? 똑같습니다. 뺄셈은 두 번째 m 루트 a 마이너스 n 루트 a를 계산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마치 동류항에서 즉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루트 안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더니 이렇게 루트 a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옳지 m에서 n 즉 앞에 나와 있는 유리수들끼리의 뺄셈에다가 루트 a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죠. 됐나요? 해서 m 루트 a 마이너스 n 루트 a는 m 마이너스 n의 루트 a로 정리하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덧셈 뺄셈이 섞여 있으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결국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은 동류항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m 루트 a 마이너스 n 루트 플러스 n 루트 a 마이너스 l 루트 a였다라고 한다면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은 누구들끼리만 여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유리수들끼리 더하고 빼서 m 플러스 n 마이너스 l의 루트 a로서 정리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루트 b나 루트 c가 즉 a와 다른 어떤 루트 b나 루트 c가 들어가서 더하거나 빼지는 상황에선 더 이상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단 이렇게 루트 a, 루트 a, 루트 a로 같은 녀석이 나와 있으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루트 a 곱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루트 2라 요 앞에는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 0이 아니라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내용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제곱근의 덧셈 뺄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도전해 보도록 하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확인 문제 같이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7 루트 3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처럼 나와 있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요. 7 루트 3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거 봤더니 저기 뒤에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7 루트 3하고 누구만 계산 가능하다? 옳지. 5 루트 3하고 계산한다. 선생님 이거는 더해서 빼는 거니까 요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지 않나요? 다 덧셈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5.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계산을 하라 그런다면 7 루트 3과 마이너스 5 루트 3 이것의 덧셈이니까 루트 3과 루트 3이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덧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7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2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5 해서 완성! 선생님 저 막 이거 4 루트 8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서로 다르면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5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3 루트 7. 그러면 얘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5에서 0을 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옳지, 1이 생략됐고 얘는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다음과 같이 루트 7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1. 그래서 넌 얼마? 1 루트 7 1 생략해서 루트 7 이렇게 그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으니까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곱셈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서 다시 한번 크게 루트를 씌워주면 그만인데 덧셈이나 뺄셈 할 때는 이렇게 동량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루트 32, 루트 12, 루트 18, 루트 27 전부 다 다른데요? 그럼 이거 더 이상 간단히 만들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간단히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간단히 하라고 하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걸로 가능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루트 a 제곱 b가 있었다. 물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요. a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아도 상관없겠지만 왜냐면 제곱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는 루트 a의 제곱이었던 거고 그다음 루트 b가 되었었던 거죠. 맞나요? 그럼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될 것이고 a 루트 b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루트 30이나 루트 10이나 루트 18이나 루트 27들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32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루트 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곱수가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수. 꼭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수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소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마이너스 루트 18 같은 경우 9이 18이니까 루트 9 곱하기 제곱수와 2 사이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얘는요 9 곱하기 3, 27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로 바뀌냐면 16이 근호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얼마? 4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넌 얼마가 되고 4가 근호 밖으로 나오니까 2로 나오겠죠. 그죠? 2 루트 3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3이 근호 밖으로 나오니까 9가 근호 밖으로 나오니까 3으로 3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넌 얼마? 3 루트 3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금방금방 제곱수와 어떤 수 사이에서 그 수는 더 이상의 제곱수를 만들어내지 않게끔 간단한 수로 정리를 한다면 얘하고 얘가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죠. 누구하고 누가 덧셈 뺄셈이 가능해져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덧셈 뺄셈이 가능해진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찾아낸다면 이제 정답의 결과는 4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얘랑 동량처럼 생각해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2가 될 것이고 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5 루트 3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겠더라. 아하,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전부 다 달라 보였지만 근호 안을 간단히 만드는 거.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근호 안을 간단히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두 번째 개념이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분배 법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이 앞서서 키워드 설명하면서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뭔가 새로운 법칙으로 재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이것이 근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물들을 찾아낼 때 조금 더 정돈해줘야 되는 것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또 C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로 연결됐을 때 또는 얘가 마이너스로 연결됐을 때 이것을 분배 법칙에서 정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골고루 루트 A를 얘한테 곱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괄호 안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계산을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누가 이런 수의 계산을 보게 되면 2하고 3하고 더해서 5 만들고 5하고 4하고 곱해서 20 되는 걸로 풀지 4, 2, 8, 4, 3, 12에서 8 더하기 12 해서 20 이렇게 풀진 않죠. 수였기 때문에 괄호 안이 더 계산이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풀게 된답니다. 그런데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하고 얘가 서로 달라요. 다르면 더 이상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식 전체에다가 뭘 곱해달래? 루트 A라는 걸 곱해달래. 그렇게 곱했을 때 표현되는 식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써달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루트 A하고 루트 A를 루트 B에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그 부호를 쫓아갈 거고 루트 A에다가 루트 C를 곱하고 그런데 우리는 각각 이런 식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약속했습니까? 네, 루트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뭐 CA라고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앞에서 곱해졌으니까 그렇고 뒤에서 곱해지면 달라지나? 분배 법칙은 그런 게 아니었죠.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뒤에서 분배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해라? 더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c 그래서 루트 ab는 루트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c는 루트 ac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0보다 큰 어떤 숫자 뭐 0이 된다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수가 곱해질 때는 정말 위력적이니까 자 죄다 다 0으로 만들어버리니까 0이 아닌 양수로 일반적인 어떤 이러한 무리수인 형태의 근호를 포함한 식이 있는 경우 분배 법칙을 써서 골고루 곱하여 정돈할 수 있겠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 워낙에 간단하고 분배 법칙은 사실 언제서부터 봤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서부터 쭉 보아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원래의 뜻과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근호를 포함한 식에서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근호를 포함한 식에서의 곱셈은 어떤 식으로 곱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확인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기에는 루트 12와 같은 것 그 다음에 루트 75와 같은 걸 좀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분배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분배시켜 놓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 간단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막 배운 직후니까 바로 분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루트 얼마?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사실 루트 2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는 그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됩니다 라는 뜻의 근호를 씌워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 근호가 왜 씌워졌어?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수가 되는 제곱근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지. 제곱하면 그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가 된다고? 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하니까 이런 것들도 빠르게 2로 고칠 수 있는 것을 이해했다면 2로 고치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니까 2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루트 75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지. 바로 뭐야? 부호야, 부호. 마이너스 루트 3이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첫 번째 건 잘 찾아서 정리했는데 그 다음 거 흥분하다 보면 놓칠 수 있어서 요거 부호 관계 주의하라. 자, 이렇게 작성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작성된 이 식에서 루트 24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 2, 3은 6 마이너스 2 루트 얼마?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5는 루트 3, 5, 15 하나 받아 올려지고 3, 7에 21, 225 됐니? 자,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4 같은 경우에는 루트 얼마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6 4가 거듭 제곱된 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루트 6, 그 다음에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25는 225 같은 경우 선생님이 제곱수로 기억해둬라 라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225는 뭐의 제곱? 옳지. 15의 제곱. 그래서 너는 15로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는 2보고 그대로 쫓아온 거고. 자,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 루트 6이 되죠. 4가 근호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루트 6,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2 루트 6하고 마이너스 2 루트 6하고 뺄셈 똑같죠. 동량처럼 생겼는데 앞에 곱해지는 수가 2로 똑같아요. 그런데 빼겠대.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니까 얼마? 마이너스 21 이렇게 찾을 수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풀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근호안을 간단히 만들면 얼마? 루트 2 곱하기 4, 30이니까 4, 32, 3, 42, 2 루트 3 그래서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2 이 안에서부터 간단히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더하기 쟤는 25 곱하기 얼마? 3이죠. 그래서 5 루트 3 봐요.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근호안을 간단히 만들고 바로 분배를 시키게 되면 2 루트 6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 루트 6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니까 2 루트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3이고 그 다음에 5 곱하니까 5, 3, 15 이렇게 되더라. 해서 싹싹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21. 자,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되 선생님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꼭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했었던 거. 일단 근호안을 간단히 만들고 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수가 커진데 어떤 커지는 수가 제곱수가 되는지 순간 살짝 놓치고 지나갈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계산할 때 수는 조금 축소된 상태에서 줄여놓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실수를 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볼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수를 유리화하면 이렇게 된대요. 두 유리수 xy의 곱 x 곱하기 y 값을 구하라. 이게 분배 법칙이랑 뭔 관련?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수는 유리화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되는데 루트 2.
그래서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루트 1을 곱해서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2분의 될 것이고 루트 1을 어디에다 곱한다? 분자 전체에 곱하는 거예요. 4에만 곱한다거나 루트 18에만 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18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 했어? 조금 전에. 그 근원을 간단히 만들어라 그랬죠. 모2 18, 옳지. 9, 2, 18. 그러면 9가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들을 지금 제곱근을 공부할 때면 제곱수에 대한 고민들이나 생각을 자주자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8이나 36이나 32나 이러한 수, 48과 같은 수, 이런 수들이 16 곱하기 3이 48이고, 그죠? 32는요, 16 곱하기 2가 옳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32가 되고. 해서 이런 수들을 잘 익혀두면 다음과 같이 얘는 얼마? 18이니까 9, 2, 18에서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 유리화 됐고요. 그 유리화된 상태에서 요 루트 2가 골고루 분배가 되면서 이제 정리됩니다. 2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과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의 형태가 x와 y가 이렇게 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부분과 그냥 유리수만 있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달라 그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를 요거부터 쓴다면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흥분해서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나서 2가 사라졌다 그러면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6하고 플러스 2분의 4 루트 2. 그래서 2분의 4 루트 2도 약분하게 되면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x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y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2가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x, y 고백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나면 문제의 답을 2 루트 2 마이너스 6 그래서 아 x가 마이너스 6이고 y가 2구나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답을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런 더 약분할 때 주의해서 약분해줘요. 이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으면 아예 이 생각을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4 루트 2 이렇게 해서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정리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개념은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이 나와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을 볼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느끼는 것은 세 번째 혼합계산 금방 지울 건데 세 번째 혼합계산을 보게 되면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이제 한꺼번에 싹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무리수들끼리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덧셈 뺄셈은 유리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기 위해선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같은 수가 돼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예를 들어 루트 18이 3 루트 2처럼 된 뒤에 이제 근호 안에 있는 루트 2, 루트 2가 같은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내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루트 a제곱 b가 있다고 한다면 a제곱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a 루트 b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하거나 뺄 것들을 정돈하는 동류항처럼 생각해서 더하거나 뺄 것들을 계산해 주게 되면 알맞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 계산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그 규칙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전의 문제를 보고 그 규칙을 접근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문제 3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3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얘하고 얘하고의 곱이 a 루트 3 플러스 b가 된답니다. 그런 두 유리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8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얘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시키세요. 그거는 이제 중등 2학년 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분배시키게 되면 얼마 나와? 2, 8에 16 루트 3. 선생님 동류항 아닌데 곱해도 돼요? 동류항은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덧셈 뺄셈 할 때 얘기. 그 다음 8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은 루트 3과 루트 3이 만나면 3.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16 루트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3은 6 플러스 루트 3 그랬어요. 자 그러면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끼리 뭐가 가능하다? 덧셈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을 계산하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은 옳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7 루트 3. 예,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0 아니야?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같이 마이너스 14 플러스 17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면 그러한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문제에서 보았더니 a가 얼마? 루트 3이 들어간 루트 3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바로 17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된다고요? b는 마이너스 14가 되겠군요. 부호 조심해서 쫙 찾아주도록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때 a를 자칫하면 마이너스 14라고 착각하고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a 플러스 b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걸 좀 잘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맞췄을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a17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4로 찾아내서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나온다? 네,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혼합계산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배를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뭔가 복잡해 보인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얘를 유리화 시켜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먼저 유리화 시켜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대입을 해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3 루트 2 A가요 루트 7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3루트 2라고 하는 것을 A에 곱하겠다. 그러니까 곱하게 된다면 분배를 쓰겠구나. 분배를 한다면 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리화부터 먼저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하고 빠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7 곱하기 루트 7, 요 곱하기죠. 곱하기 루트 7분의 얼마?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정리컨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입을 했고 이제 분배시킵시다. 싹 분배시키면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7 하면 루트 14. 그 다음에 3 루트 2 곱하기 더하기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루트 2 지워지면서 3 남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루트 7이 싹 첫 번째로 전개가 되니까 분배되게 되면 루트 7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만 남길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싹 전개가 되면 플러스 2 루트 27에 14. 그래서 3과 마이너스 3 안녕 사라지면 너는 이 동량처럼 생각한 루트 14로 루트 14는 아니 똑같으니까 더할 수 있죠. 루트 14에 대해서는 2 곱하기 7 벌써 소인수분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생기지 않겠네요. 해서 5 루트 14 이렇게 해서 예제 3번도 완성할 수 있겠대.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문제 예제 3번까지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또한 유리화를 배웠는데 갑자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분모의 유리화를 잠깐 언급해보죠.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뭐였냐면 루트 3분의 2와 같이 분모의 무리수가 이렇게 있다면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를 곱해서 그래서 얼마를 곱해서 루트 3을 곱해서 그렇게 막 곱해도 되는 이유는 분수의 특징상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분수 만든다.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기하 분수 만들 때 약분했던 것처럼 똑같은 분수 만든다.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면서 원래 분수와 크기가 똑같은 루트 3분의 2와 3분의 2 루트 3과는 서로 같은 분수인 분모를 유리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모에 존재할 수 있는 무리수는 저렇게 루트 3이나 루트 2나 루트 7 등과 같이 단편적인 하나의 무리수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2 플러스 루트 3이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이 루트 5 할까요? 루트 5가 분모에 존재하는 그러한 무리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산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수의 대표적인 형태를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한 뒤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가 배웠었던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하고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을 곱했어요. 그러면요 4 플러스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4 플러스 3 나오나? 큰일 났네. 곧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던 거지? 자, 얘를 골고루 분배시켜서 정리해본다면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곱셈 공식 기억나요?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하고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 플러스 4 루트 3 나와요. 뭐냐? 왜 또 무리수냐? 그죠? 아니 그럼 얘가 무리수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서 이거 무리수냐? 당연히 무리수지. 왜냐면 1. 얼마 나가는 수에다가 2를 딱 더했으니까 3. 얼마. 그럼 무리수는 맞아요. 자, 무리수에다가 정수도 해놓으면 이거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수를 봤더니 뭐니 이거 이상하게 나오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하 분모에 나와 있는 똑같은 무리수를 곱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무엇을 곱해야 될까? 어떤 걸 곱해야 될까? 힌트 나가는 힌트.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곱셈 공식. 뭐라고? 플러스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나와 있으면 플러스를 곱해서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합차가 나오게 되는 이 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볼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합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어떤 수를 곱하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걸 곱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이 분모와 다른 무리수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분모하고 분자에만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원래 2 플러스 루트 3분의 1과 바뀌는 수는 아니잖니? 합과 차의 곱이니까 제곱의 차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얼마? 1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분모가 1로 유리화가 된답니다. 그러네. 그럼 여기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 그렇지. 루트 7 플러스 루트 5. 차가 나왔으면 합을 곱해서 루트 7 플러스 루트 5를 이렇게 싹 곱하면서 루트 7의 제곱 7, 루트 5의 제곱 5, 7 마이너스 5에서 2분의
얼마? 루트 7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자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어떤 무리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그 분모를 유리화시킬 수 있으려면 다음처럼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무리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정수와 무리수의 합이나 또는 차가 나왔을 때 각각의 합이 나왔으면 차가 나왔으면 합을 곱해서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 또는 차가 나왔다면 역시 상대적으로 차가 나왔다면 합이 나왔다면 차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시킬 수 있겠다. 문제 포인트는 뭐? 여기에 나는 이 곱셈 공식. 그죠? 합과 차의 곱이 이렇게 제곱의 차가 되니까 이것도 선생님이랑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4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분의 2가 되어 있는데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야 될까? 루트 5 합이니까 차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루트 3. 그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때 또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할 거. 선생님 전 암산력이 되니까 이거 처음에 안 쓰고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처음 배우는 순간에는 귀찮더라도 내 손에서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내 손이 하는 실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손으로 쓱쓱쓱쓱쓱 대다가 틀리면 내 손이 실수하는 걸 놓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많은 감각들을 경계병으로 세워서 실수가 일어날 거리들을 차근차근 찾아가 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루트 5. 그 다음 나오는 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4 나왔는데 이때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될까? 그렇지. 차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는 얼마 곱한다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3 합과 차의 곱이니까 루트 5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 3, 5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얼마? 2분의 2 곱하기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4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답을 완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2하고 약분하고 곱셈으로 연결됐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약분되면서 2 남기면 이때 마이너스 2가 골고루 분배돼서 곱해져야 되겠죠? 앞에만 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 공부했었던 덧셈 뺄셈 루트 5하고 왜 여기 5라고 줘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루트 5 이런 실수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A 값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그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예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다음이 K 루트 3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유리수 K 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아주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한다고? 5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곱하죠. 그런데 분자에 누가 있냐면 루트 2가 있어요. 그럼 얼마 곱할 거냐면 5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곱할 거래요. 첫 번째 식이야.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6이 나와 있네.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까? 5 마이너스 2 루트 6. 합이 나왔으면 차가 나왔으면 합을. 그래서 루트 2가 있었고 너는 곱하기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되죠. 자, 봐요. 분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와 5의 제곱 5, 25. 2 루트 6의 제곱은 얼마 돼? 마이너스 2는 4, 루트 6의 제곱 6. 그래서 4, 6, 24. 25 마이너스 24니까 분모가 얼마가 된다고? 얘가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를 분배시키면 분모 1이니까 5 루트 2는 분모는 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너는 얼마? 플러스 2 루트 6이 12. 그리고 곱해지면서 근원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상황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루트 5, 25, 그 다음에 24니까 25 마이너스 24는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를 골고루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5 루트 2 플러스 2 루트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루트 2 플러스 5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지워지면서 사라질 것이고 너는 4 루트 얼마? 12. 자, 여기까지 가도 괜찮아. 지금 루트 12, 루트 12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4 루트 10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 12가 4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4 루트 12를 4 곱하기 3으로 바꿨다면 4가 근호 밖으로 나가게 되면 2로 나가겠죠?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2로 나갔고 그 다음에 루트 3. 그래서 얼마? 8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문제 찾게 되고 그것이 누구랑 같다? K 루트 3과 같아.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된다? K는 8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8값까지 찾아주면 완성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 곱셈 공식으로 표현됐을 때 분모의 유리화까지 살펴봤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개념 5번째로
무리수에서 사실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리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된 결과를 보고 얘가 제곱수라는 가정 아래 출발이에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똑같은 수를 곱했길래 9가 나왔을까? 9의 제곱근을 찾자. 그래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양의 제곱근 3,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제곱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 2의 제곱근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도 제곱해봤더니 1 나오고 2를 제곱해봤더니 4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2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가 제곱됐을 때 나오는 수라고 한다면 그 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1.4를 제곱해봤더니 1.96이 나와요. 처음에는 뭘 제곱했을까? 2를 제곱해가 4 나오니까 얘를 줄였겠지. 1.5를 제곱해봤어요. 2.25가 나와요. 그러면 1.5보다 작은 수니까 1.4를 제곱해도 1.96이 나오고 그래도 둘 다 모두 2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수 어떤 수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1.42를 제곱해봤더니 1.96보다는 커지고 2보다는 작은데 2는 결국 아니에요. 1.414를 제곱을 해봤더니 얘도 2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얘도 2는 아니고 2보다 작긴 한데 그리고 1.96보다 점점 커지기는 하는데 2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수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1.414 얼마 하고 나가면서 이 끝이 있어 없어? 없었더라 그 얘기야. 얘 끝이 없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약속한 거죠. 뭐를? 이제 너는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2의 양의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에서 2의 음의 제곱근. 그래서 너의 뜻은 너를 제곱하면 2가 된다. 그래서 2의 제곱근.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루트 2 너는 제곱하면 무조건 2가 되는 수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그 정체를 살펴봤더니 1.414 얼마 나오는 소수 부분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의 소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리수가 무슨 부분하고 무슨 부분하고 나뉜다고?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이렇게 둘로 딱 나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정수 부분만 바로 구하게 되면 소수 부분은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자 이제 얘를 소수 부분을 어떻게 쓸까? 0.414 얼마라고 쓸까? 아니요. 루트 2에 대해서 정수 부분부터 먼저 조사합니다. 뭐부터 조사한다고? 정수 부분. 그럼 정수 부분은 어떻게 조사하는데? 제곱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요. 연속하는 정수의 제곱은 다음같이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됩니다. 맞아요? 1의 제곱은 1이 돼요. 1을 제곱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1과 연속하는 바로 옆으로 오는 그 1보다 큰 거. 즉 2가 1보다 크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보다 바로 큰 거 뭐야? 2야. 그럼 2를 제곱하면 뭐가 돼? 4가 돼. 즉 이때 2가 1과 4 사이에 있구나라는 걸 살펴본다면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1. 얼마 2. 얼마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1. 얼마가 되겠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자연수에서 정수 부분 1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한 얘가 루트 2인데 루트 2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1 빼봐. 정수 부분을 빼는 거야. 정수 부분을 뺐더니 0.414 얼마의 소수 부분이 나오더라. 아하, 우리가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소수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구한 정수 부분 1을 루트 2라고 하는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에 대한 걸 싹 빼버리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수 부분서부터 구하고 1. 얼마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서부터 구하고 그 정수 부분을 소수 부분에서 빼내게 되면 그것이 정수 부분을 무리수에서 빼내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됐나요? 요것을요 몇 번 연습이 필요해.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습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6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루트 6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몇 점 얼마일까라는 걸 살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연속하는 자연수의 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죠. 루트 6을 제곱해 보면 얼마? 6입니다. 그러면 6보다는 작지만 6과 가장 가까운 제곱수는 뭐가 있을까? 2, 2는 4. 5, 3, 3은 9. 그치? 2, 2는 4. 즉, 2의 제곱이 뭐가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9가 되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4와 9 사이에 있고 결국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2와 3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몇 점 얼마가 된다? 당연히 2 점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6의 정수 부분은 루트 6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예요. 자,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6 2 점 얼마 되는 거에다가 1을 더해 놓은 거지. 그치? 그러면 루트 6이 2하고
3 사이였는데 루트 6 플러스 1은 세 곳에다가 모두 1을 더했으니까 3하고 얼마 사이? 4 사이가 되면서 루트 6 플러스 1의 정수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수부분 A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얼마? 얘에다가 1 더했으니까 3이 되는 것이고 정수분 3이 되는 것이고 소수부분은 루트 6 플러스 1에서 정수분이 3을 빼야 되겠지. 다시 한번 루트 6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무리수에서 정수부분에 해당하는 3을 뺀다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루트 6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3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를 빼달라.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문제의 정답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5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루트 20의 정수부분.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게 이거야. 이거. 잘 봐요. 루트 20의 정수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얘를 2루트 5의 정수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 정수부분, 소수부분.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정수부분, 소수부분 찾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루트 5가요. 2, 2는 4, 3, 3은 9 사이에 5가 있으니까 2점 얼마고 거기에 2를 곱한 2루트 5는 2는 4하고 그 다음에 2, 3은 6 사이에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4점 얼마로 할 거야? 5점 얼마로 할 거야? 이거야?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2루트 5인 상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루트 20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20이라고 하는 건 4, 4, 16보다는 크고 5, 25보다는 작아지죠. 작은 수죠, 22. 그러니까 얘는 5점 얼마가 될 수는 없고 4점 얼마여만 하겠구나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루트 20의 정수부분 x는 지금 조사한 것처럼 얼마가 되고 4가 될 것이고 소수부분 y는 루트 20에서 뭘 뺀 거? 옳지. 정수부분에 해당하는 4를 뺀 게 소수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대입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 루트 20 마이너스 4 플러스 4 요게 y였고요. 자, 그거를 뭐로? 4로 나눠달라 그랬어요. 얘랑 약분될 거고 그래서 4분의 루트 20이 되는데 4분의 루트 20은 루트 20을 간단히 만들게 되면 얼마가 되니까 2 루트 5가 되니까 4, 5, 20이니까 4와 2를 약분시켜서 2분의 루트 5로 문제의 정답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부분 찾기, 소수부분 찾기 또 이제 이건 뭐 분모 유리화까지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부분, 소수부분 찾는 것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 부분 또한 근호를 포함한 식의계산 이 제목이 달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 첫 번째,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계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면서 문제풀이 때 꼼꼼한 문제풀이, 정확하고 빠른 문제풀이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할 것. 이 두 가지 내용 당부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